밤 11시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은은 혼자 서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열자 그곳에 민지가 서 있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연인이 살아서 돌아온 채로.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지야. 너 죽은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나 살아있어, 지은아. 하지만 내가 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지 설명해 줄래?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3년 전 민지와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사랑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숨겨야 했다. 지은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그 사고 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지은은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 직장에 매달렸고 결국 소개받은 남자 현준과 약혼했다. 현준은 착하고 안정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지가 있었다. 이제 민지가 돌아왔다. 어떻게 살아있었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사고 후 기억 상실이 왔어. 해외로 피신했지? 가족이 날 숨겼어.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꿈인가 현실인가? 그녀는 민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내일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 친구들, 사회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했는지 기억해? 내 가족 때문에. 이제 다시 선택할 때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너 없인 살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준비됐어. 그 밤, 둘은 소파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둘은 몰래 데이트했다. 한강에서 손잡고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속삭이던 그날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압박이 커졌다. 여자끼리 너무 친하다는 말들이 나왔고 지은은 민지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실패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지은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멀리했다. 이제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왜 이제야 왔어? 3년 동안 어디 있었어? 지은이 따졌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기억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결혼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일 아침 그녀는 현준과 결혼해야 한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은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는 해외 생활을 이야기했다. 미국에서 치료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은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되돌렸다. 난 내가 없이 살 수 없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아버지가 알면 날 버릴 거야. 이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내 삶이야? 거짓으로 사는 게. 그 말에 지은은 침묵했다. 이 밤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혼을 취소할까? 아니면 민지를 다시 보내야 할까?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아침이 밝아오자 지은은 눈을 뜨고 민지를 봤다. 그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결혼식은 오후 2시, 이미 가족들이 준비 중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민지야, 일어나.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제 어떻게 해? 현준이 기다리고 있어.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준. 그 남자 사랑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안정적이야. 가족이 좋아해. 그 대화는 아침 식탁에서 이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잖아.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3년 전 사고 전 둘은 결혼을 꿈꿨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자끼리 결혼은 불가능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들은 숨을 죽여야 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딸은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해라고 늘 말했다. 어머니는 드라마처럼 정상적인 삶을 강조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사고 후 민지의 부모는 그녀를 해외로 보내며 이제 그만해라고 말했다. 이제 민지가 돌아온 건 지은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손을 잡았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사랑하는 게 죄야.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 교통 체증이 보였다. 그녀의 직장, 친구들, 모든 게 정상을 요구했다. LGBT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지은은 속으로 울었다. 현준과의 약혼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이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안정된 직장, 따뜻한 성격.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현준에게 미안해.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화가 났다. 미안.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게 공정해. 그 말에 지은은 반박했다. 너 없었어. 3년 동안 슬픔에 빠져 살았어. 민지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여기 있어. 둘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왜 사고 후 연락하지 않았는지 따졌다. 민지는 기억상실과 가족의 간섭을 핑계로 댔다.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지은은 믿기 어려웠다. 행복. 너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준비됐어. 현준이 가족이 왔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민지를 봤다. 가, 제발.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갈 거야. 내가 선택할 때까지. 지은은 절망했다. 결혼식을 취소하면 가족의 실망, 사회의 수군거림이 딸을 터였다. 하지만 민지를 보내는 건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민지와의 첫 키스, 제주도 여행, 몰래 나눴던 꿈들. 그 모든 게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오전 10시, 지은은 현준에게 전화했다.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현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 괜찮아.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현준을 기다렸다. 민지가 왜 그를 부른 거야? 물었다. 지은은 모든 걸 정리해야 해라고 답했다. 현준이 도착했다. 그는 민지를 보고 놀랐다. 누구세요?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현준아, 이 사람은 내 옛 연인 민지야. 현준의 눈이 커졌다. 옛 연인. 여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현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았다. 설명해줘.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와의 사랑, 사고, 이제의 귀환. 현준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난 몰랐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그는 일어나 떠났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이제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까?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오후가 되자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다. 지은은 가족에게 전화했다. 엄마, 결혼 안 할게.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뭐라고? 미쳤어. 지은은 눈을 감았다. 이게 시작이었다.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웠다. 지은의 가족과 현준의 가족이 모여 기다리다 취소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현준처럼 좋은 남자를 왜 버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 앞에 섰다. 민지가 옆에 있었다. 아빠, 이 사람이 민지예요. 제 연인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인. 여자.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정상이란 단어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은 불가능하고 가족의 반대는 흔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압박을 느꼈다. 학교에서 레즈비언지라는 소문이 돌면 친구들이 멀어졌다. 이제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민지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미쳤어. 나가. 민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저씨,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방으로 끌고 갔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그 사고 후 정신이 이상해졌어. 지은은 반항했다. 아니에요. 민지를 사랑해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삼촌, 이모들이 모였다. 모두 지은을 비난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직장도 잃을 거야. 지은의 직장은 보수적이었다. 상사가 LGBT를 싫어했다. 민지는 호텔로 피신했다. 지은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가족이 민지는 답했다. 포기하지 마. 다음 날 지은은 직장으로 갔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결혼 취소됐대. 누군가 물었다. 왜? 다른 여자 때문이야. 지은은 침묵했다.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민지와 함께라면 행복할까? 아니면 가족과 사회를 따를까? 민지는 카페에서 기다렸다. 내 가족 설득할 방법 생각했어. 지은은 한숨 쉬었다. 불가능해.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사고 후 부모가 그녀를 해외로 보낸 이유, 내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민지의 부모도 보수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민지의 귀환을 모르고 있었다. 내 가족도 반대할 거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둘 다 사회의 피해자였다. 그날 오후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딸을 놓아줘.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아줌마, 지은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행복. 이런 사랑이 행복해? 사회가 용납 안 해. 민지는 반박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달라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떠나며 지은을 설득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에서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왜 민지를 미워해?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불행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에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제가 행복하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결혼해. 아이 낳아. 그 압박에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미안. 못할 것 같아.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돼서. 지은은 눈물 흘렸다. 아니. 하지만. 너무 힘들어. 민지는 화가 나서 그럼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후회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그녀는 민지를 잃을까 두려웠다. 다음 날, 민지의 부모가 서울로 왔다. 그들은 민지를 데리러 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그만해, 민지의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반항했다. 아빠,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는 강경했다.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민지는 울었다. 지은에게 메시지 보냈다. 나도 압박받아. 지은은 달려갔다. 호텔에서 민지를 만났다. 함께 도망칠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직장, 가족, 모든 걸 버려야 했다. 이 갈등이 고조됐다.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과 민지는 카페에서 만났다. 도망치자. 민지가 다시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돈, 직장. 민지는 눈을 빛냈다. 미국으로 가자. 거기선 자유로워. 지은은 충격받았다. 모든 걸 포기하는 선택이었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의 이별. 하지만 사랑을 위해선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날 저녁,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호텔을 찾아왔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 그는 위협했다. 민지는 두려웠지만 버텼다. 아저씨, 지은의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그 여자 만났어. 당장 끊어. 지은은 분노했다. 아빠, 왜 그래? 아버지는 내 미래를 망치지 마라고 말했다. 이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밤거리를 걸었다. 우리 사랑이 죄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잔이. 하지만 사회가 라고 답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 앉아 이야기했다. 과거의 배신을 회상했다. 3년 전 지은이 가족 압박에 민지와 거리를 둔 적이 있었다. 그게 민지의 사고와 연결됐을까? 민지는 내가 날 버린 기분이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했다. 미안. 겁났어. 이제 새로운 배신의 위기가 왔다. 지은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이런 소문이 돌면 곤란해.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민지도 부모의 압박으로 해외 귀환을 강요받았다. 이번 주에 가야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가지마. 하지만 민지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비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과 최후의 대화를 나눴다. 아빠,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그럼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를 버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이게 사랑의 대가였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함께 갈게. 민지는 기뻐했다. 하지만 다음 날 현준이 나타났다. 지은아, 다시 생각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지은은 미안해. 못해. 현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내 행복 빌어. 이제 민지의 부모가 개입했다. 그들은 지은을 만나 우리 딸을 놓아줘라고 말했다. 지은은 못해요 라고 답했다. 이 대립이 극에 달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너희 둘 다 불행할 거야 라고 저주했다. 지은과 민지는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쫓아왔다. 멈춰. 그는 소리쳤다. 공항 로비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딸아, 돌아와. 아버지가 애원했다. 지은은 눈물 흘렸다. 아빠, 이해해줘.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가작.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눈물이 그녀를 흔들었다. 결국 그녀는 미안해. 민지야 라고 말했다. 민지를 놓쳤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배신하는 거야. 지은은 울었다. 가족 때문에. 못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비행기에 올랐다. 지은은 공항에서 무너졌다. 이 선택의 후회가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가족의 환영을 받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어머니가 잘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잘못했어 라고 생각했다. 몇 주 후,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답이 없었다. 그녀는 사회의 압박에 굴복했다. 하지만 내심 후회했다. 이 손실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변화를 꿈꿨다. 하지만 민지의 부재가 아팠다. 1년 후, 민지가 돌아온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는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지은은 그걸 보며 깨달았다. 선택의 대가가 컸다. 지은은 서울의 카페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민지의 귀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았다. 민지는 미국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지야, 지은이 불렀다. 민지는 차가운 눈으로 봤다. 왜 왔어? 지은은 미안해. 그때 선택 잘못했어. 민지는 한숨 쉬었다. 늦었어. 난 이제 자유로워.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삶은 변했다. 가족과 화해했지만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이 여전했지만 그녀는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LGBT 모임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냈다. 우리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감은 컸다. 내가 날 버렸어. 가족 선택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잡박이었어. 이제 달라. 이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 둘의 대화는 과거의 상처를 드러냈다. 지은은 민지의 새 연인을 알게 됐다. 행복해. 민지는 등 그녀는 날 지켜줘. 지은은 질투와 후회가 섞였다. 이게 그녀의 선택 결과였다. 가족은 지은을 회복된 딸로 봤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울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젊은 세대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세대는 여전히 고통받았다.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출판 후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이가 공감했다. 민지는 그 책을 읽고 연락했다. 내 이야기 읽었어. 지은은 미안해. 민지는 이제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끝났어. 지은은 받아들였다. 이 식탁이 그녀의 식탁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싱글로, 하지만 자유롭게. 가족의 압박은 줄었고 사회의 시선도 변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사랑은 선택이고 대가였다. 이제 그녀는 물었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